안녕하세요. 심지이즈백입니다. 저희는 한 달 살기로 세계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40대 부부입니다. 여행이 끝난 저희 부부에게는 1억 원어치의 가계부가 남았습니다. 797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적어온 가계부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을지 함께 떠나 보시죠. 지금 이곳은 저희 엄마가 살고 계시는 부천의 집입니다. 이렇게 거실에서 지내고, 그리고 안쪽으로 여기 이렇게 방을 한 칸 내주셔서 아늑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결혼식 사진을 장식을 해주셨다고 해야 되나? 센스가 아주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리고 이렇게 식탁이 있어서 식탁에 앉아서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일단 저희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부부 유튜버 바다덕님들과 무차초스님들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오면 꼭 먹고 싶은 먹힌리스트에 대방어가 있었는데 덕분에 대방어를 리스트에서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대방어를 평생 그렇게 많이 먹어본 적은 처음일 정도로 실컷 먹고, 유튜브를 하는 부부끼리 만나서 우리 모두 10만 유튜버가 되자고 으쌰으쌰 하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먹힌 리스트는 그거 하나만 딱 해치운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의 스윙댄스 동호회 친구들을 만나서 양꼬치를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구워지는 거 진짜 누가 발명했는지 한국 음식 문화는 진짜 천재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원동에서 추억 여행도 했다면서요? 많은 것들이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애정하던 미트파이 집이 아직 그대로 있어서 그걸 사들고 한강 벤치에서 먹었는데, 와, 진짜 분위기가... 아니, 한강공원에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치킨을 시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치킨 공화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빡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메인 컨텐츠인 797일간의 여행 가계부를 한번 열어볼까요? 약 2년 2개월 동안 정확하게 얼마를 썼습니까? 1억 15만 3,483원을 썼습니다. 방콕에서 마지막에 기념품을 10만 원치 정도 사는 바람에 마이너스 15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쓴 비용은 어떤 항목인가요? 숙박비입니다. 숙박비가 4,693만 원 들었습니다. 거의 저희 여행의 반이 숙박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4,693만 원을 797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숙박비는 5만 9천 원쯤이었습니다. 여행 중 가장 비쌌던 숙소는 하와이 숙소였고,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했고 30박에 390만 원이었습니다. 제일 저렴했던 숙소는 이제 태국의 푸켓과 치앙마이로 둘 다 60만 원대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숙박비 다음으로 제일 많이 쓴 항목은 무엇인가요? 숙박비 다음은 식비입니다. 식비가 2,535만 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제일 비쌌던 식사는 뉴욕에서 먹었던 14만 7천 원짜리 스테이크였고요. 제일 저렴했던 거는 찾기가 좀 힘들었는데 치앙마이 야시장에서 먹었던 5바트짜리, 그때 환율로 190원짜리 바나나 구이였습니다. 저희가 뉴욕에서 한 달 살기를 할 때 식비가 126만 원이 나왔었거든요. 그 외식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장보고 밥을 해 먹었었는데 뉴욕 마트의 체감 물가는 한국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한 그 정도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호치민에서 저희가 한 달 살기를 하면서 한국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 식비가 12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호치민에서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한 달 살기를 하면은 뉴욕에서 장 봐서 밥 해 먹는 거랑 거의 비슷한 식비가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어이가 없네. 비행기도 진짜 많이 타고 다니고 택시도 진짜 많이 탔었는데 교통비는 얼마나 들었나요? 저희 교통비가 1,638만 원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비행기를 총 32번 탄 것 같은데 제일 비쌌던 비행기는 뉴욕에서 포르투로 넘어갈 때 2인 기준 132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비쌌던 비행기는 일본에서 하와이를 넘어갈 때
2인 기준 102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계부를 열심히 보다 보니까 어이없게 비행기 값보다 비싼 택시비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리스 아테네 공항에서 숙소로 넘어갈 때 택시 눈탱이를 좀 당했었거든요. 그 택시비가 10만 원이 적혀 있었는데 10만 원보다 싼 비행기 값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진짜 그 사기 약간 눈탱이를 맞고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 오랜만에 다시 그 항목을 보니까 또다시 그때 분노가 막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택시를 안 타고 그랩이나 우버를 탔었는데 하필 이때는 유심을 사지 못해가지고 일반 택시를 눈 딱 감고 탔었는데 그냥 눈탱이를 빡! 요즘은 그래가지고 현지 유심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그 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이심을 미리 사서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하고 갑니다. 돈도 그게 훨씬 저렴하고요. 만약에 현지 전화번호가 특별히 필요한 게 아니라면은 이심이 무조건 최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다음으로 많이 쓴 항목은 무엇인가요? 쇼핑이 551만 원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551만 원어치 쇼핑을 했다기보다는 2년 2개월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필품들을 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비쌌던 게 쿠알라룸푸르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구입했었던 샘소나이트 캐리어 30만 원짜리였고요. 옷이나 신발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게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가계부에 굉장히 자질구레한 게 많이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저희가 797일 동안 진짜 뭐 립밤 하나 산 거, 뭐 치실 하나 산 거, 진짜 하나도 안 빠뜨리고 정말로 열심히 적었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관광비가 남았나요? 관광비가 5위로 413만 원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관광을 잘 안 해서 이 413만 원도 마사지 같은 걸 받은 걸로 이제 겨우 쳐서 관광비가 413만 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일 비쌌던 항목은 라스베가스에서 갔었던 그랜드 캐니언 투어인데요. 2인 기준 35만 4천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날씨가 40도에 육박해서 진짜 35만 원 내고 지옥을 경험하고 온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제가 항목들을 쭉 보니까 관광비 중에 진짜 넘사벽으로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타이베이에서 갔었던 예스 폭진지 투어. 아니 인당 10,000원쯤이었는데 뭐 입장료나 밥값은 별도긴 했지만 그래도 진짜 말도 안 되게 저렴했고 친구들과 같이 갔던 투어라서 너무 행복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마지막 기타 비용만 남았네요. 기타 비용은 183만 원이 들었네요. 기타 비용은 대부분 비자 비용, 심카드, 그리고 약값이 들어 있습니다. 제일 비쌌던 비용이 코시국 때 입국을 위해서 했었던 PCR 검사 2인 기준 13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비쌌던 비자 비용은 인도네시아 갈 때 1인당 약 45,000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뭐 발리 같은 데 가실 때는 꼭 이 비자를 받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한 번은 이 비자를 받고 가고 한 번은 안 받고 갔었는데 이 비자를 안 받고 가시면은 진짜 세워라 내워라 하루 종일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비자를 신청을 해보니까 되게 쉽더라고요. 되게 쉽고 금방 나오기 때문에 이 비자를 꼭 신청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저희의 797일간 약 2년 2개월간의 가계부 비용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분석에 도움을 주신 챗 GPT 선생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퇴근입니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 할 줄 아십니까? 우리 오늘 한국 첫 영상인데 동네 구경이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녀오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소사역으로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소사역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버스가 잠시 후 도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영상 찍으려니까 너무너무 불안하다. 사람들한테 신고당하고 이런 거 아니지? 그러니까 뭔가 차 번호도 다 지워야 될 것 같고 얼굴도 지워야 될 것 같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 가방을 메고 문을 나서면 설렘이 가득 찬 첫걸음 모든 게 처음인 듯한 느낌 새로운 세상
세상이 나를 부르네. 여행은 시작과 끝의 이야기. 처음 만난 세상, 헤어질 시간, 떠나는 순간에 느껴지는 떨림. 언젠가 다시 올 거라 다짐해. 길 위의 바람, 빛나는 별들, 그곳에서 만난 나의 작은 꿈들. 익숙해질 때쯤 떠나야 하는 그 아쉬움 속에 남긴 흔적들. 여행은 시작과 끝의 이야기. 처음 만난 세상, 헤어질 시간, 떠나는 순간에 느껴지는 떨림. 동인천입니다. 도착. 동인천? 동인천. 여기서 몇 분 걸어야 되죠? 여기서 한 5분 미만? 5분? 좋아. 우리가 지금 평일에 일찍 가는 거라서 아마 줄 하나도 안 살 것 같아.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배고프다. 아침에 첫 끼를 신포 닭강정으로 먹다니 이게 웬 호사냐. 나이스. 대박이다 정말. (1번) 출구. 느낌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여보, 나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긴 어디? 넌 난 누구냐? 한 번도 일로 나본 적이 없어. 너 인천 토박이 아니었니? 아, 이거 어떡해? 빨리 날 안내해줘. 일단 가보자. 여기랑 지하도랑 막 연결이 돼 있었는데 지금 분리해 놓은 느낌이랄까? 여기 따로 있어, 따로. 나 이런 거 처음 봐. 저는 처음 와서 처음 봅니다만. 여기 어딘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넌 할 수 있다. 저기 대한서림이라고 써있는 저기가 내가 한참 어렸을 때 자주 가던 서점이고 약속도 맨날 저기서 잡았고 그 대학교 원서 쓸 때 원서 우리 사서 썼잖아. 원서 이만한 봉투에서 사서 썼는데 저기서 원서를 팔았어. 헐. 대학교 원서를. 그래서 친구랑 같이 원서를 사서 저쪽에 안에 들어가면 맥도날드 있거든? 근데 5초 전에 여기 모른다고 안 그랬어요? 여기 안은 모르겠는데 왜 바뀌었으니까. 근데 여기 이 대한서림도 전층을 다 썼던 걸로 알고 있거든? 건물을. 근데 지금 없어졌어. 그냥 간판만 있는 것 같아. 서점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 속상하네, 내 대한서림. 지금 이 맥도날드가 우리 심지님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원서를 사서. 그만해. 고등학교 때 추억의 맥도날드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습니다. 아니, 들으라고. 야, 인천 사람 아닌 사람도 알 수 있는 말을 해줘. 나 진짜. 장난하냐? 아니, 다 알아. 네, 원서를 사고. 원서 산 거는 별개고 친구랑 여기서 하루 종일 수다를 떨었다. 그 얘기야. 아까 뭐 서림 뭐? 대한서림. 대한서림에서 원서를 샀고 응, 여기서는 친구랑 수다를 떨었다. 응, 하루 종일. 아이고. 예. 가던 길 가시죠. 야, 이거 우리가 해외에서 봤는데 한국 오니까 더 난리도 아니구나. 우리 백 선생님이 영역 쟁계 중이시네. 아, 맛있겠다잉. 맛있겠다잉. 센스. 너무 클로즈업 하신 거 아닙니까? 백 선생님을. 피부결 다 나오시나. 신포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데 여기가 한 30년 전만 해도 되게 핫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닉스, 보이런던, 셀리 뭐 이런 브랜드들이 여기 쫙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엄청 애들도 많았고 젊고 그런 동네였어요. 지금은 뭔가 그래도 핫한 브랜드는 아니지만 뭔가 쇼핑몰 느낌이 나긴 하네요, 여기도. 아니, 여기 약간 읍내 느낌 나지 않아, 지금? 읍내에서 약간 시내 느낌. 여기 어디 저 지방 도시 가면 읍내 제일 시내? 그 느낌이 나. 근데 뭔가 좀 옛날 살던 데 오니까 좀 뭐 마음이 뭔가 씁쓸하네. 드디어 도착. 도착. 사람 아무도 줄 안 선 거지? 이거 너무 일찍 왔나? 완전 오픈런이요 지금. 12시야, 오빠.
이거 11시 반에 여는 거지? 우와, 신포 닭강정. 와. 장난 아니네요. 아니 근데 홀에는 벌써 거의 풀방이 났네요. 지금 하긴 점심시간이긴 하지. 우리도 얼른 가서 주문합시다. 와, 코리안 샐러드다. 코리안 샐러드. 코리안 이거는 이거 추가는 셀프입니다. 알겠습니다. 물티슈도 나오고 저희는 닭강정 중짜로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내장이 있습니다. 영롱하다 영롱해. 와, 잘생겼다. 이상하게 아래서부터 빼게 되네. 왠지 양념이 더 진할 것 같잖아. 진실의 박수가 나왔습니다. 이 동네 살아야 될 것 같아. 여기 맨날 오고 싶다. 여기 맨날 줄 서야 돼 그럼. 너무 맛있다. 맛있지? 이렇게 막 살은 이렇게 막 찍어 먹었어. 단맛이 좀 덜하네. 그러니까 생긴 건 완전 물엿이라서 되게 달 것 같은데 생각보다 덜 달아. 인천 산 출생 40대들의 소울 음식. 소울푸드. 소울푸드. 참고로 이 신포 닭강정은 식어도 맛있어. 신포 닭강정 광고 달라고. 광고 주세요. 오늘 머킷리스트 하나를 해치웠고 조만간 감자탕을 해치우러 갈 예정입니다. 갑자기 찍어도 될까요? 자체 모자이크. 뭐야 이거? 와, 감자탕 머킷리스트 해치웁니다 오늘. 지금 한국에 온 지 아직 일주일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적응이 전혀 안 되고 실감도 하나도 안 나고 약간 그런 상태인데 머킷리스트들을 하나하나 해치우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려요. 신포국제시장 안녕. 와, 여보 스카이 팡팡이야? 뭐야 저거? 맞아 이거 이름 뭐더라? 탬버린 아니야? 탬버린? 아 이거 이름이 뭐지? 디스코 팡팡. 피어나는 추억들 내 맘에 새겨진 그때의 향기 어린 날 꿈꾸던 그 설레임이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더 빛나 팡팡팡. 어린 날의 내 추억의 달고나 뽑기. 그곳 이제는 사랑하는 너와 함께 걸어 시간이 흘러 와, 변하지 않는 월미도다 월미도. 너와 함께여서 더 행복해진 순간 와, 이거 몇십 년 만에 다 만들었다더니 진짜 가네요 이거. 너와 손잡고 마주한 이 풍경 속에 다시 피어나는 나의 어린 시절 걷는 거보단 빠르려나? 길을 따라 저 친구 저거 저 대구 3호선을 한번 보고 배워야겠다. 그러게. 영원히 간직할 와, 소중한 인천 차이나타운 시간. 왔더니 짜장면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진동을 해. 너와 함께여서 더 빛나는 기억 어제와